227쪽에 36번. 218쪽에 16번 시험. 215쪽에 25번. 215쪽에 25번. 저 216쪽에 28번 시험 있어요. 229에 40. 233쪽에 27번. 233쪽에 17번? 27번. 27번? 236쪽에 19번 시험. 26번. 그리고 오늘 하기 어려우셨나봐요. 좀 어려웠어요. 33쪽에 22, 23. 저도 22, 23. 빡센데. 이제 해요? 자, 15쪽부터 봅시다. 그럼 접해 있는 거 하나씩 하고 나가고 합시다. 오늘 하면 다음 주 화요일에는 없어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자, 일단 25번 먼저 봐봐. P가 이런 부등식이고 Q는 뭐 A부터 B 사이가 된대. 근데 문제 P와 Q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무슨 뜻이야? 같다. 둘이 아예 같은 범위를 갖고 있다. 아예 같은 집합이다. 근데 이 범위를 만족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범위를 만족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둘이가 같으려면 처음부터 그냥 이 범위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결론은 이제 어떻게 풀어? 이 부등식을 푼 결과가 A부터 B 사이라는 거에 그 A, B를 구하시면 끝나죠? 근데 여기 절대값이 들어있잖아? 어떻게 풀죠? 2. 자, 혹시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를 풀 때 뿔마 4 사이에 들어있다. 이거 맞지? 네.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 뿔마 a 사이에 들어있다. 이거 맞아? A가 이거 a가 음수면 틀렸어.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풀 때처럼 3 절대값 x-2, 9-2x 이런 거 풀 때 여기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을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붙여서 요 사이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고 쓰는 거는 이건 안 돼. 뭐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조심하시면 되고 그래서 P를 풀 때 그냥 정석으로 갖다 풀어요. X가 2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눈다. 됐지? X가 2보다 크다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이 부호가 안 바뀌고 그냥 나올 테니까 식은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2x 넘어가니까 5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넘어가니까 15지. 그럼 5x가 15보다 작은 거니까 결과가 x는 3보다 작으시면 되죠. 두 번째 2보다 작으면 이쪽에 부호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되고 그지? 여기는 9-2x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3x가 넘어가서 플러스 x 6인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때는 x가 마상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이런 정답이 나오려면 무조건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상황은 얘하고 얘가 겹치는 범위가 정답인 거야. 첫 번째 상황에서는 2 이상 3 미만인 이게 정답인 거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3초가 2 미만인 게 정답인 거지. 근데 사실상 1번이든 2번이든 별 상관이 없잖아. 만약에 숫자가 여기 있으면 알아서 이쪽으로 갈 거고 숫자가 여기 있으면 알아서 이쪽으로 갈 테니까. 그러니까 1번 경우를 구할 때는 얘하고 얘를 교집합을 구하는 거고 2번 경우 구할 때도 얘랑 얘 교집합을 구하는 건 맞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답 낼 때는 그렇게 구한 범위를 합집합하는 거니까 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결과적으로 숫자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얘가 A고 얘가 B다 이렇게 쓰시면 끝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16쪽에 28번
자, 다음이 모두 참일 때 4명의 용의자 중에 범인 2명 골라라. 모두 참이래. 모두 참. 이 문장이 다 맞는 말이라는 거니까. 자, 가도권. 일단 4명 중에 범인 2명밖에 없다. 참이래요. 자, 그 다음 놔조건. 만약에 D가 범인이면 A도 범인이래. 그치? 근데 이거는 봐봐. D가 범인이면 이라고 했잖아. 그럼 만약에 D가 범인이 아니면 A도 범인이 아닌 건가?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참이 됐을 때만 힘을 갖는 거지, 이게 거짓말이 됐을 때는 굳이 A를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아들었지? 그래서 이건 이렇게 쓰자. 만약에 D가 범인이면 A도 같이 범인인 건데, 만약에 D가 범인이 아니면 몰라. 이렇게 기억하는 거고. 자, 다조건. C가 범인이 아니면, C가 아니면, 그러면 A도 아니래. 자, 이거 대우문제 쓸 수 있는 거 맞지? C가 범인이 아니면 A도 범인이 아니다. 의 대우 명제는 뭐야? A가 범인이 맞으면 C도 범인이 맞다 이 얘기죠. 그럼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을 생각해봐. 만약에 D가 범인이 됐으면 A도 범인이 돼야 하는데 다조건에 의해서 그럼 C까지 범인 돼야 돼. 그럼 총 3명인 거니까 틀렸어. 근데 우리가 이 파란색은 의심할 수 없잖아. 결과가 뭐야? 이 둘 중에 위에 걸 고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현재 A, B, C, D 4명 중에 범인의 후보로 일단 D는 탈락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제부터 나조건의 문장은 D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진 몰라요가 되는 거고. 알겠지? 자, 그 다음 다조건. 나조건. D가 범인이 아니면 B도 범인이 아니래. 그럼 역시나 이것도 대우명제로 만들면 B가 범인이 되어주면은 B도 같이 범인이 되어라 이 얘기잖아. 자, 라를 읽을 때는 이번에는 파란색보다 흰색이 낫죠, 차라리. 왜? 이미 우린 D가 범인이 아닌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라 조건은 파란색으로 볼 거 없이 그냥 흰색으로 보면 그냥 B가 아니라는 거잖아. 정답은 A, C 2명. 알아들었어요? 이런 거 재밌으면 나중에 형사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형사도 머리가 좋아야 돼. 취조하는데 잠깐만 네 말하고 얘 말이 안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실 살고 보면은 모든 일에 다 수학이 들어있긴 해 사실. 알았지? 그 다음에 18쪽에 16번. 17쪽에 9번도 해주세요. 217쪽에 9번 보세요.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풀 때만큼은 숫자 10개만 놓고 생각한다. 나머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P조건. X는 짝수래. 그 다음에 Q조건. X는 3의 배수래.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벤다이어그램 모양을 그린다 치면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 Q의 진리집합 대문자 Q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안에는 숫자가 짝수가 들어있을 건데 전체 집합이 10가지밖에 없으니까 5개밖에 없는 거지. 얘는 369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시면 둘이 교집합은 6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2, 4, 8, 10은 이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이랑 9 이쪽에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있어? 나머지 안 쓴 거 1하고 5하고 7 같은 건 이런 데 있겠지. 됐지? 그때 문제가 뭐 하라고 했냐면 명제 P가 아니면 Q가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이 틀렸다는 반례를 보이래. 됐지? 어떤 주장의 반례를 구할 때는 가정은 참이 되지만 결론은 참이 되지 않는 걸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들어있지만 Q에는 들어있지 않은 걸 찾아야 돼. 그럼 여기에 들어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P의 여집합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Q에 들어있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야? Q의 여집합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지는 걸 찾으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벤다이어그램 그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Q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이랑 같은 거죠. 따라서 정답은 1, 5, 7 됐죠? 다음 18쪽에 16번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했어. 그래서 PQR은 일단 비어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명제가 있는데 첫 번째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두 번째 not P가 되면 P가 아니면 Q다, 이것도 참이래. 그 다음 세 번째 not R이면 P다, 이것도 참이래. 됐지? 그러면 이거를 항상 집합의 포함관계로 보라 그랬단 말이야. 첫 번째 문장은 뭔 뜻이냐면 P의 진리 집합이 Q의 진리 집합에 들어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P가 아니다의 진리 집합이 Q의 집합에 들어있어야 돼요. 야, 근데 일단 이거부터가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추가 전체. 그치, 생각해봐.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Q가 있는데 그 안에 P가 있어야 돼.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전체 집합 박스를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시작을 해버리면은, 그치? 그래버리면 첫 번째 문장은 맞다 이거야. 근데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 P의 여집합이 어디냐 했을 때 여기랑 여기잖아. 근데 그 두 가지가 Q에 들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지금 얘 때문에 틀렸지. 왜? Q가 아닌 게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이 맞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어떤 숫자도 없는 상황이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전체 박스를 그린 거랑 Q를 그린 거랑 일치하시면 되죠. 여기에 어떤 것도 안 쓸 거니까. 이해됐어? 너네가 좀 더 실력적으로 완성이 되면은 이걸 보고 그냥 Q가 전체구나가 바로 보이면 좋고, 처음에 이제 그게 힘든 상황에서는 그냥 그려가지고 파악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장이 동시에 참이되기 위해서 전체 집합이 Q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결국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냥 그게 Q였던 거 아니야. 그 박스 안에 지금 뭐가 있다? P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 R이 아니다니까 R의 여집합도 지금 P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번에 R의 여집합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R의 여집합이 노란색이니까 R집합은 노란색의 바깥쪽이라서 여기랑 여기가 R이겠지. 알아들었지?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이제 다음을 읽어보자고. 자, 기억.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있대. 네. 맞죠? 요 말에 의해서 기억이 맞죠? 그 다음 니은 R-P의 여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네. 됐지?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차집합 빼기는 R에는 들어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거랑 겹치는 걸 지운다거든. 근데 겹치는 걸 지웠더니 남은 게 없다 라는 거는 모두가 다 겹친다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R이 P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그게 또 힘들면 빼기를 항상 뭘로 보라고? 교집. 차집합을 여기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얘를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애초에 이 문장이랑 같은 말은 R과 P의 교집합이 비어 있습니다 이 얘기 맞죠?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서 P가 어딨냐? 하면은 이 테두리가 P야. R은 어디야? 이 파란색 체크한 게 P지. R이지. 겹치는 게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발레인 거죠.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틀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R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에 합집합을 했는데 이게 Q에 들어있대. 어때요? 맞죠? 왜 맞죠? Q가 전체. Q가 전체니까요. 여기서 무슨 개소리를 해도 무조건 맞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7쪽, 예, 36번. 자, 다음의 문장이 항상 성립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시오 라고 했어. AB 플러스 A 플러스 B. 그리고 A랑 B는 실수라 그랬지. 이거 푼 사람 뭐야? 수학 난제야? 아무도 못 풀었어?
종이네 답에다 성립 써놨어요. 아? 종이네 답에다. 그 증명하라니까 뭘 성립한다야. 어떻게 해볼까? 그래프. 그래프는 안 되죠. 이거 A랑 B랑 곱해진 거 어떻게 그려? 그치? 그리고 이거 그래 뭐 얘를 x, y로 문단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이니까 뭐 1이야? 안 되지? 인수분해가 될 것 같다고? 아니 아무것도 어떻게?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건데 일반적으로 A 더하면 되죠. A, B를 더해 양쪽에? 그 AB를 일단 왼쪽으로 넘기고 AB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친구의 주장이 뭐예요? 얘를 옆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AB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AB를 또 빼요. 또 빼가지고 여기를 마이너스 2AB라고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는 1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여기는 얘가 넘어간 상태인데 A-B가 여기 A, 마이너스 AB가 생겼으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다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묶는다고 치고 네, 1을 넘기면은 B-1을 B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을 넘겨? 네.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다시 묶으면 A로 묶으면 얼마야? 야, A로 묶으면 여기는 1 빼기 B, 그지? 그 다음에 괄호치고 여기는 B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가 B 빼기 1로 묶었을 때 이쪽은 1이 생기는 건데 이쪽은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얘가 1 마이너스 A. 그럼 결국에 두 개를 뺀 것이 제곱되면 항상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결국 이걸 증명하겠다는 것도 얘를 증명해야 되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네. 나도 기억이 안 나니? A, B를 나눈다? A, B를 나눠볼까? 아 근데 그럼 저기 여기 1 때문에 준내 거슬리는데 A, B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나누는 건 안 되죠. 왜냐면 A, B가 양수인지 무수인지 몰라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한쪽에 다 넘겨볼까 일단?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 이거를 잠깐만 저 AB를 어떻게 하지? AB? AB가 너무 거슬리는데? AB AB가 포함되게 만들려면은 완전 제곱식을 하는데 여기가 아니 설마 이런 거야? 이거 어때? 이러면 이거를 이거 곱하다 보면 얘가 나오겠죠. 알지? n 플러스 n 빼기 n의 제곱하다 보면 마이너스 2n이 생기잖아요. 네, 아, 네. 그럼 얘랑 곱하다 보면 이게 나오지 않겠냐고요. 저 모양을 만들다 보면은 여기가 2분의 1의 a제곱, 2분의 1의 b제곱이 생기지. 그러니까 요 식을 한번 뭘 될지 안 될지 몰라. 기억이 안 나. a제곱을 이렇게 두 개로 써볼게. 그 다음 b제곱도 이렇게 두 개로 써볼게. 책이 진짜 근데 이상한 문제를 많이 넣었다. 이거 언제 본 건지 기억도 안 나, 이 문제. 있어, 이렇게? 자, 이런 다음에 자,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이렇게 안전제곱 썼어. 그럼 여기가
루트 2분의 1의 a 루트 2분의 1의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썼잖아. 그럼 남아있는 게 요놈하고 요놈하고 a하고 b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막 1 안 썼지. 1. 뭔가 이상하다 했어. 1 써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또 완전 제곱식 냄새가 나게 만들 거야. 어떻게 쓸 수 있어? 2분의 1로 묶으면 a제곱에 마이너스 2a죠. 여기에 1 더했다가 1 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놈하고 요놈을 2분의 1로 묶어서 또 완전 제곱식 냄새가 나게 쓸 거야. 그럼 또 여기다가 1 더하고 1 빼면 되죠. 그 다음 바깥쪽에 여기 흰색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맞지? 됐어? 해보니까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서 2분의 1의 a 빼기 1의 제곱이고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서 2분의 1의 b 빼기 1의 제곱인데 남아있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지워지겠죠? 됐어요? 그럼 결국 지금 주황색 더하기 노란색 더하기 파란색을 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니까 끝났죠? 됐어? 나 당황했어. 기억이 안 나서. 이 증명은 외워야 돼. 나 선생님인데 나도 기억 안 나니까 약간 당황하잖아. 너네 입장도 똑같지.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뭐 유명한 건 아니라서 약간 그냥 별로다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됐지? 이해됐죠?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까지 했지. 229쪽 보세요. 229쪽에 40번 잘 들어. 두 양수 A, B래. A랑 B가 모두 양수래. 그 다음에 뭘 줬냐면은 A 플러스 3B가 4래. 그래놓고 구하라는 게 지금 루트 A 더하기 루트 3B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거든. 됐죠? 자, 분명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은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는 더하기를 알고 있을 때 곱하기를 물어보거나 곱하기를 알 때 더하기를 물어보거나 하는 건데 여기도 더하기 여기 더하기니까 지금 뭔가 이상하다 느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구하는 거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3B야. 그치? 그거의 이름을 잠깐만 K라고 그냥 해볼게. 문자로. 뭔지 모르니까. 그럼 지금부터 내가 구하는 건 뭐냐면 그냥 K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됐어요? 파란색의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3B의 전체 제곱이니까 K제곱이랑 같겠지. 그리고 얘를 풀다 보면은 앞에 거 제곱할 건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A라고 나올 거고 여기도 3B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에 A 곱하기 3B니까 3A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걔가 K제곱인 거죠. 생각해봐. K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이놈도 최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하고 보니까 얘가 얼마가 돼? 4가 돼. 그러니까 얘는 내가 노력해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럼 도대체 A랑 B가 어떻게 되어야 이쪽이 커질까요?를 맞추라는 얘기지. 이제 드디어 더하기를 알고 있을 때 곱하기를 물어보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3B를 가지고 그 산술계를 쓰게 되면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이 곱한 거 3AB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좌변에 얘가 4라 그랬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 친구 입장에서는 4 이하가 되는 거지. 얘가 4 이하라는 말은 이놈의 최대값이 4라는 얘기지. 여기 있는 4는 건드릴 수 없지만 여기가 제일 커지려면 4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한 8이 제일 큰 거지. K제곱이 8인 거니까 K의 최대값은 루트 8 이렇게 쓰면 끝나겠죠. 됐어요? 최소는 마이너스. 그쵸? 근데 아니 되겠니? A, B가 양수잖아. 양수에 루트 씌우고 양수에 루트 씌우고 더한 게 어떻게 마이너스 8이 나와?
그러니까 최소값은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지. 알아들었어요? 어렵죠? 그 다음에 32쪽에 19번. 야, 다음 명제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래. 잘 모르겠어요. 기억. 자, 여기 보세요. 귀류법이 뭐야? 일단 너가 알고 있는 귀류법이 무슨 뜻이니? 역으로 해가지고 반대되는 거. 무슨 차? 좀 정확하게 무슨 차?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점을 찾는다. 결론을 부정한다. 뭐라고? 결론을 부정한다. 문장은 가정과 결론이 있어. 뭐가 이면 뭐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게 문장이잖아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걸 가정이라고 여기 들어가는 결론이라 그러지. 귀류법을 쓸 때는 결론을 부정하는 거니까 여기는 노터치 건들지 마. 얘만 부정해 이런 뜻이야. 그럼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두 유리수 AB에 대하여, 자, AB가 유리수일 때 AB가 유리수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루트 2가 만약에 0이면 여기까지가 지금 가정인 거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무조건 A랑 B랑 둘 다 0입니다 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부정할 건 뭐야? 둘 다 0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야. 둘 다 0이 아니든 아니면 그냥 0이 아닌 게 존재한다라고 쓰면 그게 결론을 부정한 거지. 됐지? 그럼 현재 이 문장에 귀류법을 쓰기 위해서 결론만 부정하라고 치면은 이렇게 써요. 귀류법을 하기 위해 이렇게 쓰자. A랑 B가 유리수고 그러면서 동시에 A 플러스 B 곱하기 루트 2가 0인데 결론을 부정해서 A, B가 모두 0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해보자고. 됐지? A, B가 모두 0인 것은 아니다. 즉 0이 아닌 것이 존재한다. 모두 0인 것은 아니다. 아니라고 하자. 이게 시작이야. 결론 부정해서. 그럼 A도 0이 A랑 B가 둘 다 0인 상황인 게 아니고 뭔가 0이 아닌 새끼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쓴 거라고. 그러면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라는 사실은 가정에서 준 거니까 내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죠? 자, 이거 입으로 A라는 값은 마이너스 B 곱하기 루트 2가 되지. 됐지?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0이 아닌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를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됐죠? 따라서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를 했는데 그 결과가 무리수가 나와야 하잖아. 그렇게 되면 A가 유리수라는 가정에 모순점이 생기지. 그런 말을 서술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봐봐. 분명히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존의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 그럼 이런 것도 증명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괜찮아. 증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 같은 것들은 됐지? 우리가 지금 과정보다 전에 배웠던 것만 그냥 쓰면 돼. 야, 그럼 예를 들어 그럼 이거 증명할 때 뭐 너 1 더하기 1, 2 같은 것도 증명할 거니? 어디까지 증명해야 돼? 그 증명의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1 2학기 과정이니까 너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상식은 써도 된다고. 이런 건 중3 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여자리가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가 버리면 절대로 이 결과는 유리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걸 서술하면 된다고. 이해됐어? 근데 좀 더 이제 얘를 멋있게 쓰려면 이렇게 가면 돼. 봐봐. 유리수라는 거는 결국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지. 근데 정수라고 하든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든 모든 유리수는 전부 다 분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심지어 순환소수도 0.3333333333 3분의 1이잖아. 그리고 만약에 4 같은 것도 그냥 1분의 4라고 쓰면 되지. 그러니까 모든 유리수는 분수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A라는 숫자를 만약에
n분의 n이라고 해봐. 그리고 b라는 숫자도 뭐라고 하냐면 p분의 q라고 해봐. 그치? 그리고 이걸 분수로 쓴 거니까 mn은 기약분수까지 약분 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mn은 서로 소인 정수라고 쓰면 돼요. 절대로 이제 뭐 2분의 6 같은 건 1분의 3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m과 n은 서로 소인 정수. pq도 마찬가지. 그거를 여기다가 쓴다 쳐봐. 됐지?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n분의 n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p분의 q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역시나 이 상태도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긴 한데 너가 더 정확히 말하고 싶으면 양변을 제곱하는 거라고. 네? 양변을 제곱해보면 m제곱분의 n제곱은 p제곱분의 q제곱이 되지. 거기다가 2배를 하는 거니까 이가 이렇게 붙어있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다시 p제곱을 여기 갖다 곱해. 그럼 얘가 p 곱하기 n의 전체 제곱이고 근데 그냥 p제곱 곱하기 n제곱이고 우변은 2 곱하기 m제곱 곱하기 q제곱이잖아. 알아들어요 지금? 네. 그럼 이 상태면 결국에 m, n, p, q 전부 정수기 때문에 정수를 졸라 곱한 게 지금 같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우변은 결국에 2의 배수야.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 우변이 2의 배수이려면 좌변은 2의 배수가 돼야 되지. 좌변이 2의 배수가 되려면 p가 2의 배수가 되든 q가 n이 2의 배수가 되든 해야 되겠죠. 맞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p가 2의 배수라고 해봐. p가 2의 배수라고 하면 p도 다시 2 곱하기 k 같은 걸로 쓸 수 있잖아. 그치? 2, 1은 2, 2, 2, 4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또 여기 들어가. 그럼 뭔 일이 벌어져? 4 곱하기 k제곱의 n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우변은 2 곱하기 m제곱의 q제곱이지. 그럼 여기 있는 2를 또 약분 쳐버리면 여기가 2가 생겨버리니까. 맞지? 아까랑 같은 일이 벌어져. 시발 여기가 2의 배수네? 그럼 여기도 2의 배수네? 그럼 이번엔 n하고 q 중에 뭐가 2의 배수지? 가 되는 거잖아. 만약에 여기서 q가 2의 배수였다라고 해버리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q가 2의 배수가 되어버리면 pq가 서로 소인 거의 모순이야. p가 2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일이 맞는 상황이 되려면 q가 2의 배수일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m 값이 2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줄은 그래서 m이 2의 배수야. 인정하지? 그럼 m 값이 2의 배수니까 또 m을 뭐 2 곱하기 x 이렇게 둘 수 있잖아. 그거를 쓰고 또 집어넣어. 그럼 또 여기가 4x의 제곱 q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4x제곱의 q제곱이니까 맞죠? 여기 있는 4를 또 약분 쳐버리면 결과적으로 파란색이 되겠지. k제곱의 n제곱은 2x제곱의 q제곱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면 또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도 2의 배수지. 근데 또 여기서 만약에 n 값이 2의 배수라고 해버리면 또 얘랑 모순이지. 결국 k가 2의 배수일 수밖에 없죠. 됐어요? 이렇게 타고 가면 계속 모순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많이 선 넘은 거지 고일 과정에서. 근데 실제 대학 증명 이런 식으로 간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알면 될 거는 이거 귀류법을 얘기할 때 앞에 있는 가정은 절대 건들지 않고 뒤에 있는 결론만 바꾼다는 거야. 결론을 바꿀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고. 요 문장만 떠올랐다면 절대로 여기에 0이 아닌 유리수가 들어가는 상황일 때 둘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맞지?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이런 거를 서술형으로 낸다고 치면 이렇게까지 어려운 걸 내진 않아. 그냥 딱 한 요 정도, 요 선에서 끝나는 걸로 내지, 난이도를. 알겠지? 근데 우리 앞에 원반 풀 때부터 느꼈잖아. 이 책이 좀 많이 선 넘었다는 거를. 뭔 말인지 알겠지? 잠깐만, 그래서 이 책에 이게 있나? 없네. 자, 여기 내가 하나 해볼게. 이 문제랑 비슷한 걸로 그냥 요거 하나 연습해보세요. 자, 뭐냐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자, 너네 느낄 때 어때? 정말 당연하잖아 할 수 있지. 근데 이걸 증명하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귀류법을 써서 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해볼게 새끼들아. 그리고 얘기를 졸라 했더니 마지막에 어머 이상해. 그럼 유리수라는 가정이 틀린 거니까 무리수라는 게 증명된 거지. 자, 그래서 귀류법을 또 써. 귀류법을 써서 루트 2가 유리수라 하자. 인정하지? 그럼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2를 분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분수로 쓸 수 있으니까 아까 한 것처럼 n분의 n이라고 써보자 이거야. 바로치고 루트 2가 양수인 건 자명하기 때문에 서로소인 정수에서 음수라고 쓸 필요가 없잖아.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하시면 되죠. 왜?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m 갖다 곱하고 양변 제곱하면 루트 2 곱하기 m은 n인 상태를 제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m 제곱은 n 제곱이 되지. 그러면 지금 자연수끼리 갖다 곱한 상태인데 그게 같으려면 아까 말한 논리랑 똑같이 우변이 2의 배수면 되지. 우변이 2의 배수니까 n 값을 2 곱하기 k라고 들 수 있지. 그걸 다시 집어넣지. 그러면 2m 제곱은 4의 k 제곱이라고 나올 테니까 약분 쳐서 나오는 이 식이 또 맞아야 되고, 그렇지? 그러면 다시 m 값이 2의 배수가 돼야 맞는 말인 거잖아. m 값이 2의 배수가 안 돼버리면 여기 2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 m 값이 2의 배수가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뭔 일이 벌어져? n도 2의 배수인데 m도 2의 배수니까 분모 분자가 둘 다 2의 배수야.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점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자, 요 정도에서 끝나면 되지. 근데 저 문제는 이거를 뭐 몇 바퀴 더 가라는 얘기니까 손 넘은 거죠. 알아들었어요? 딱 요 예시가 너네 교과서에 있어. 이렇게 요 정도만 잘하면 돼 지금. 알아들었지? 그러면 서술형을 낼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귀류법에 의하여 증명이 끝났다. QED 쓰면 끝나지. 그게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거 나오는 거. 그치. 왜냐면 교과서에 없는 것들을 너네가 처음 보고 증명하라고 하는 건 고문이야. 얘가 계속 얘기하잖아. 시험을 출제한 의도가 뭐다? 애들을 실력대로 줄 세우게 하기 위한 거다. 그딴 식으로 내면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다 틀릴 거야. 그럼 그 순간 100점 만점 시험지가 90점 만점이 돼버리는 거잖아. 시험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죠. 예를 들어 너의 키는 내가 해보니까 50cm부터 350cm 사이야. 이게 의미가 있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맞지? 수학적으로도 시험적으로도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처음 보는 건 내지 않아. 증명은. 알았지? 그 다음에 32쪽에 19번을 방금 한 거죠. 33페이지에 22번부터 합시다. 자, 세 양수에 대하여 분수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거 통분하다가 이제 난리 나겠죠. 통분하지 않고 어떻게 풀까? A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B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C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됐지? 이렇게 해볼게. 얘를 이렇게 세 개로 뜯어. 닭발 모양으로 뜯어 이렇게. 닭발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애들은 안 먹어볼 수 있죠. 성인 되면 닭발이 그냥 소주 안주로 딱이야. 대학 가서 많이 먹어. 약분하면 1 플러스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맞지? 그 다음에 똑같이 1 플러스 B분의 A 더하기 B분의 C, 1 플러스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어때? 1 3개 더하고 3이라고 쓰고 싶다.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는 분수 6마리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요렇게 둘이 파트너로 묶었다는 거는 뭘로 본 거냐면은 분모가 같은 것끼리 모여 있는 거야. 여기도. 그렇게 했더니만 지금 문제가 저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여기 있는 6개의 분수를 파트너를 이런 식으로 잡지 말란 얘기죠. 그럼 이 친구의 파트너가 누가 돼야 맞을까? 분자 바뀌기 B분의 A 어떤데? 역수. 그래서 여기다가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라고 이렇게 하나 써놔. 그지? 그럼 그 다음에 요 놈의 짝꿍은 누구겠니? C분의 A겠죠. A분의 C 더하기 C분의 A. 마지막 남은 거는
B분의 C하고 C분의 B가 짝이겠죠.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얘 따로 산술기야, 얘 따로 산술기야, 얘 따로 산술기야 쓸 수 있겠지. 역수 형태니까. 그러면 봐봐. 얘에서만 산술기하를 써버리면은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는 크거나 같다 2루트 둘이 곱한 거니까 1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마찬가지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제일 작을 때는 2, 여기도 2, 여기도 2. 6 더하기 3이니까 정답은 9 이런 얘기지. 됐어? 알아들었어요? 23번. 이거는 통분해도 뭐가 안 보이시죠? 자, A 플러스 B는 1이고 문제가 A분의 1 더하기 4B분의 1이야. 얘를 산술계로 풀려면 산술계를 2번 써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이 모양을 그 코시 슈바르츠 그걸로 할 거거든. 그 코시 부등식을 다시 복습해 볼게요. 봐요. 어떤 두 수가 더해져 있다. 어떤 두 수가 더해져 있다. 두 수의 합을 곱했다. 그것은 파트너로 묶어서 곱한 녀석에 제곱근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제곱한 것보다 크다. 됐어? 이거를 너네가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이라고 읽으려고 하면 불편해. 여기 제곱이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 보기를 내가 원하는 거냐면 숫자 1번, 숫자 2번 둘이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거, 숫자 3번, 숫자 4번 둘이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거 이렇게 들어있게 보기를 원한다고. 됐지? 그러면 아니 알겠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아? 숫자 1번 더하기 숫자 2번, 숫자 3번 더하기 숫자 4번 크거나 같다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곱한 거의 제곱근, 이렇게 곱한 거의 제곱근. 됐어? 그러면 여긴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A분의 1 더하기 4B분의 1 이렇게 써있는 게 얘가 지금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너의 최소값은 4분의 9란다.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봐. 나는 이게 고일 때 너무 어려웠어. 이 코시 슈바를 진짜 때려 죽이고 싶어 막 진짜. 어느 나라 사람이 저 찾아봤어. 오스트리아인가 그래.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거를 제곱이라고 봤던 고일 때 나는 그게 어렵단 말이야. 왜 이런 문제 제곱이 안 들어있으니까.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얘랑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게 들어있다라고 써있으면 괜찮은 거잖아. 맞지? 얘랑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잖아. 그러면 그냥 1번과 2번을 그냥 곱해놓고 딱 써봤다 이거지. 그랬더니 얘랑 곱한 건 1, 루트 씌워도 1. 얘랑 곱한 건 4분의 1, 루트 씌운 건 2분의 1.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4분의 9 이상이라는 건 끝난 거지. 왜? 얘 1이었고 얘가 4분의 9니까. 알아들었지?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거다. 통분은 나옵니다. 통분 결국 두 교재 들어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A분의 1이 아니라 A분의 4. 아 A분의 4였네? 미안하다. A분의 4였네? 노안이 와가지고 A분의 4였네? 존나 좋아하네. A분의 4였네? 여기가 A분의 4였네? 또 얘랑 곱한 거니까 여기가 4의 제곱근이니까 2가 들어가겠네? 그럼 여기가 2분의 9네? 2분의 9의 제곱이니까 4분의 81이겠네? 2분의 5 아니고 그래 2분의 5니까 그지? 됐죠? 마지막 27번. 지금 다 비운 새끼들 다 얼굴 기억할 거야. 나중에 시험장 가가지고 내신 때 계산 실수해서 울기만 해봐. 개 놀려야 돼. 27번 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에서 어떤 사각형이니 지금?
이렇게 잡아서 있는데 여기 90도에 여기 90도에 4하고 2가 있는 걸로 끝났지 지금. 그놈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 갖다 구하래. 그냥? 네. 그럼 둘레 길이니까 뭐가 필요하지 이제? 얘가 필요하지. 모르니까 xy라고 지르자 이거야. 그럼 내가 구하는 답은 뭐야? 둘레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4 플러스 2의 최대값을 구하면 어때? 이런 얘기지? 네. 맞지? 그런데 6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얘만 제일 커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랑 얘가 지금 직각을 이루고 있는 거에 밑변과 높이가 되게끔 요런 선 하나 그려보자 이거야. 됐지?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도 직각이었으니까 너하고 너를 갖고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 길이가 루트 20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현재 x와 y는 무조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0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이거는 무조건 지켜지고 있을 때 도대체 xy가 뭐가 되어야 더한 게 제일 클까요? 라는 얘기지. 됐어? 봐. 합이야? 합이야? 산술기하야? 코시야? 코시야? 합과 합이면 코시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ax 플러스 by 일단 코시 형태를 적어. 그리고서 a, b, x, y의 숫자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를 너가 맞춰보는 거야. 근데 해봤더니만 지금 여기 있는 거가 20인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굳이 얘를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 그럼 도대체 a랑 b가 어떻게 돼야 이런 꼬라지가 나올까를 생각해보면은 a랑 b가 1이면 되죠. a가 1이고 b가 1이면 여기가 x 플러스 y가 될 거 아니에요. 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식에다가 a는 1, b는 1을 대입한 꼴을 적어보자. 됐지? x, y 냅두고.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여기가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 여기가 1 들어갔으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고 이런 식이잖아 지금.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를 알고 싶은 거고 근데 얘가 20이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40 이하다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x 플러스 y는 작거나 같다.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x, y가 양수였기 때문에 최대값 구할 때는 여기서 나오시겠죠. 여기서. 그래서 2루트 10이 땅 하고 들어가주면 정답은 6 더하기 2루트 10 됐어요? 그러니까 코시가 예전에 엄청 어려웠는데 다 빠져가지고 일반 학교는 안 내고 풍문 같은 학교는 두 개 수업하고 낸단 말이야. 근데 내더라도 요 정도 선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알겠지? 됐냐? 다음 단 갈 건데 10분 남았으니까 미리 쉬시고 대신 두 번째 타임은 좀 길게 합시다. 네.